deployR 패키지에서 요약하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플라이츠 데이터 프레임에서 변수들이 여러 개 있죠.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 데이터 요약하는 건데요. 여기서 지금 보면 이 플라이츠라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디파처 딜레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죠. 거기서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안에 이제 이 미싱 데이터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쓰지가 않으면 미싱 때문에 계산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missing NA죠. NA를 remove 제거하라는 뜻이에요. 제거하라. 그래서 그네들의 이제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약한 것도 또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테이블처럼.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가 12.6 하나니까 원 바이 원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출발 미스인 거 제외하면 출발 지원된 것은 그런 것들의 평균 12.6이다 나왔죠. 그 다음에 요약하는 함수는 보통 이제 어떤 변수의 그룹별로 이 그룹 바이가 그룹을 나누는 건데 이 평균을 구할 때 이거 아까 금방 사용을 얘기를 했고요. 그룹별로 그럴 경우에는 이 플라이트를 이어 마스 데이 그러니까 연도 연월일로 해가지고 전부 이제 그룹을 만드는 거죠. 다 쪼개서요. 그래놓고 이렇게 쪼개진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하면 2013년 1월 1일에는 11.5분이 딜레이했고 2일에는 13.9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연산을 할 때 사실상 위에서 만든 이 플라이츠 여기서 이 그룹으로 이제 이제 지역별로 출발 도착지별로 나눈 거를 뭔가 이 임시 데이터 프레임 만들려면은 한 번 사용하고 마는데 이걸 새로 이름 짓고 하는 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플라이츠에서 염선자는 요거를 여기다 이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이제 그룹 바이는 요거를 이제 그 목적지로 나누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해요? 이거 받는 거죠. 받아서. 그래서 요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별로 이제 몇 편이나 있고 그 다음에 이 도착하는 거에 거리 평균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도착이 딜레이 됐는지 나온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받는 거죠. 다시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카운트는 20편 이상인 거 그리고 도착지는 NHL이 아닌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이게 뭔가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런 거 할 때 도움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서 이 플라이츠에 여기다가 이제 퍼센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엔터를 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룹 바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별로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저장하지 말고 실행을 시켜보세요. 이렇게 실행을.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온 게 있죠? 나온 게. 그러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이 실행 결과는 이제 티블인데 여기 그룹으로 나눠져 있죠. 그죠? 여기 별로. 그래서 여기 보면 그룹별로 나눠져 있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업을 그 다음에 또 이어할 때 여기서 퍼센트 한꺼번에 하지 말고요. 이렇게 이제 한 걸음씩 그 다음에 서머라이즈 했죠. 그 다음에 카운트 이거는 이제 요거는 카운트는 이제 여기까지만 실행해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러면 이제 나오는 거죠. 어떻게 나왔어요? 카운트 했더니 이게 이제 그룹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도착지별인데 있어요. 거기별로 데이터 몇 개씩 있는지 다 세는 거죠. 이렇게. 그죠? 다 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서머라이즈 하나만 했는데 여기서 그 줄 바꾸고요. 여기 이제 줄을 바꿔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콤마 디스트 그 이제 평균을 구해봅시다. 평균. 이거 이제 디스턴스고 여기서 만약에 여기만 실행을 하잖아. 여기만 항상 의심나는 걸 해봐야 됩니다. 해보면 어떻게 나와요? 여기 보면 평균 디스턴스는 요거는 이제 뭐죠? 데이터가 다 있어서 괜찮은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콤마 해놓고 디스턴스가 있고 딜레이는 mean arrival delay 여기만 실행시켜보죠. 실행시켜보면 어떻습니까? 거기는 괜찮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 arrival delay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디스턴스는 평균을 내줬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미싱이 되어 있는 경우는 미싱 때문에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죠? 바로 여기 있는 여기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고쳐보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미싱이 있으니까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na.rm은 true 해가지고 본체를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만 해서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제대로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작업을 또 하고 싶어요. 어떤 작업이냐면 여기서 추려내는데 필터를 써서 이 중에서 다 말고 이 출발 편수가 어떻게 해요? 20보다 많은 거 그리고 목적지는 뭐가 아닌 거죠. 그죠? 뭐가 아닌 건데 HNL 여기서는 HNL 하지 말고 맨 위에 있는 ABQ로 제외합시다. ABQ 이렇게 그래서 이거 실행해보면 어떻게 됐어요? 위에보다 ABQ가 없어졌죠? ABQ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을 할 때 여기 보면 이와 같은 그 파이프 연산자 그러면서 중간에 새로운 이름을 만들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작업을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반복. 그리고 최종 작업이 다 끝났으면은 이제는 저장해야겠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 어떻게 해요? 이제 비로소 여기다가 이 딜레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행시키면 여기 이제 딜레이라고 하는 새로운 데이터가 생겼죠. 그럼 이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소위 그 새로 뭐 만들고 추출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 때 이와 같은 이런 명령문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서 이것이 저장해야겠다. 그럼 마지막 이름 주고 저장을 한 번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방 한 해서 결축치를 좀 제외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플라이츠에서 이 디파처 딜레이가 미싱이 아닌 거, 그죠? 아닌 거. 그리고 어레이블 딜레이도 미싱이 아닌 거. 이러면 어떻게? 이제 뭐 결항된 거지, 결항된 거. 그래서 이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not cancel도 금방 만드는 그러니 이제 그런 거 제외하고 거기서 이 비행기별로 요약하는 거죠. 뭐 비행기 그 꼬리 번호. 그래서 이 도착하는데 평균적으로 얼마나 됐는지 그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 지지폴라 쓰는 거 그래프 그리고 그러는 거는 이 3장에서 소개를 할 건데 여기서 뭐 간단한 결과는 나올 겁니다. 위에서 만든 이 딜레이 그 중에서 매핑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만든 축입니다. 여기는 X축이에요. X축. X축으로 어떻게 해요? 이 딜레이를 쓰는 거죠. 그리고 프리폴리니까 이 도수 곡선입니다. 그러면서 계급 구간은 10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온 거죠.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X축에 이건 딜레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몇 번 횟수가 있나 하는 거에 이제 도수 곡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쭉 연결한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이만큼 쭉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보니까는 이 데이터에서 이 비행 횟수와 이게 도착 지연 시간을 산점도로 그리고 싶거든요. 비행 횟수가 적으면 변동도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요 작업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딜레이를 얼마나 딜레이 했느냐, 그리고 이제 뭐 편수가 있죠. 이 중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해요? 가로축에는 이제 뭐 여기는 n이니까 얼마나 이제 그 비행편을 띄웠나, 그리고 이제 얼마나 이거는 이제 딜레이 됐냐, 그런 걸로 이제 점을 찍어서 한 거예요. 이 알파라고 하는 거는 점을 좀 투명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점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그 농도를 주니까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 것은 뭐예요? 아주 시커멓게 나오죠. 그리고 점들의 농도가 젖은 것은 이렇게 이제 몇 개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각 비행편이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 그런 것들에서는 평균이 이렇게 있고, 비행편이 적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뭐 어떤 사정에 의해서 300분이나 딜레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게 5시간 아닙니까? 5시간. 그래서 전체를 보는 거죠. 뒤에서 이거 사용법을 다시 자세히 설명하니까 여기서 목적이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변형시켜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그래서 뭐 몰라도 큰 걱정은 없을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뭐죠? 이 비행 편수가 적으니까 아주 변동이 심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비행 횟수가 25회 이하면 그거 제외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이 n이 25보다 큰 것만 추려가지고 점을 찍어보자. 그럼 여기서 뭐 어떻습니까? 25보다 같거나 작은 건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상인 거에서는 이런 정도 비행편이 딜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약하는 함수 여러 개 있어요. 평균, 중앙값. 이렇게 해서 중심이 얼마나 되는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이거 4분의 수 범위예요. 인터쿼타일 레인지 4분의 수 범위. 이거는 이제 그 평균, 이게 뭐죠? 절대값하고의 차이의 거리입니다.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전체 평균과 도착이 지연된 경우의 평균을 비교해보자. 그럴 경우에는 자, 이어만스 데이로 각 그룹을 나눈 다음에 요약을 하는데, 전체 도착이 얼마나 지연인지 평균을 낸 거죠. 평균 낸 거. 그 다음에 지연된 경우니까 이거는 어라이벌 딜레이가 양수인 것들만, 그래서 그런 것들만 추출해서 그런 것들은 이제 평균 구하는 거죠. 그런 것들만. 자, 여기 보시면 이것은 뭐예요? 전체에 그냥 지연된 경우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게 혹시 양수인 것만, 그러니까 도착이 지연된 빨린 거 말고. 그럼 여기 보면 달라요. 여기는 전체로 보면은 1.93분 딜레이 됐는데 진짜 일정 거 빼면 이만큼이 우리는 이제 딜레이 된 거죠. 비행거리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정렬해 보자. 자, 여기는 이제 그 도착지별로 놓고서 그 다음에 이 도착거리의 표준 편차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준 편차 구하고요. 그런 다음에 요거 순으로 정렬을 하는데 내림차순으로 해라. 그러면은 여기 보면 도착 지역에 대해서 평균 거리 얼마나 비행했는지가 이렇게 쭉 나와야지,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이제 미니멈, 맥시멈, 퀀타 이런 거 순위를 구해서 할 수 있어요. 첫 비행과 마지막 비행 시간 하려면 이 디파처 타임이 5시 17분에 떠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의 최대값 구하면은 이게 이제 제일 첫 비행이죠. 그 다음에 11시 54분 이런 것처럼
이렇게 네 자리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맥시멈 하면 마지막 비행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여기가 이제 first last인데 요거는 이제 4시 17분에 이제 사실 출발한 거거든요. 요건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이게 0시 42분인데 0시 42분이에요. 0시 42분. 근데 사실은 0시 42분에 가는 건 없거든요. 여기 있는 것들은 뭐냐면 사실은 지연된 경우에 지연돼 가지고 그 전에 못 가고 이때 지연된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그 사용하는 걸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값이 다른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고 싶다. 값이 다른 거.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도착별 나눴고요. 이 캐리어의 이 다른 것들만 해서 그것을 정렬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뭐 ATL 뭐 7, 7 이렇게 나와서 값이 다른 것들 할 때 n 디스턴스를 써서 다른 값들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not canceled는 이제 여기서 그 이 카운트 요거별로 카운트를 하면 각각의 이 목적지별로 다 구해주게 됩니다. 카운트하면 쓰는 요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시 이전에 5시 이전에 그런 이제 뭐 비행편들이 얼마나 있느냐. 사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뭔가 이 전날 출발해야 되는데 뭔가 이제 그 지연된 그런 비행기 말합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해가지고 이 디파처 타임이 500보다 작은 거. 이거는 뭐냐면은 오전 5시거든요. 오전 5시. 그래서 없으니까 지연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몇 편이나 되는지. 그래서 뭐 1월 1일에는 0편,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비행 편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행편들의 얼마나 많은 비율이 1시간 이상 딜레이 됐느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비교하려면 자, 도착이 65보다 큰 거, 이게 1시간 이상 연착된 거죠. 그런 것들을 평균 낸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60보다 컸다. 그러면은 뭐 1, 또 아니다. 그럼 0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착됐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의 평균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비율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1월 1일 날에는 7%, 그 다음 1월 1일은 8%. 그래서 이와 같이 60보다 큰지 작은지 그런 것만 가지고 평균 내면 그런 것들의 비율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